특히나 선행마들을 판단할 때 생각을 잘 하시길 바래요. 특히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있죠. 선행마를 판단할 때 이 마필이 능력 선행 마필이냐 아니면 단순한 선행 마필이냐, 그 기준점은 첫 번째, 형님들께서 책 보시고 가장 먼저 평가할 수 있는 거, GF 타입. 오늘 외에 제가 준비했던 경주는 토요일날 10경주를 준비를 했다가 원픽 경주로서 이 경주 자체를 분석을 하면서 다음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경주가 일요일 11경주였기 때문에, 자, 오늘 준비한 저의 원픽 경주는 일요일마 마지막 경주인 11경주입니다. 자, 인기도부터 볼까요? 막경주다 보니까 인기도가 굉장히 갈렸던 경주입니다. 먼저 팔렸던 마필이 캡틴 372. 캡틴 372는 최근에 꾸준하게 일관된 경주력을 보이고 있고, 더구나 1200m라는 단거리, 선행마가 많은 경주잖아요. 선행마가 많은 경주 속에 선행을 나갈 수 있다는 조건 하에 팔리는 마필이고요. 마이웨이는 이번에 거리 변화를 줬어요. 직전 경주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마필인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깨졌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거리를 내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받았던 마필. 가장 인기도가 현장에서 좀 폭발적이었던 마필이 썬더드림이었어요. 요거는 공백기에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물론 공백기 이전에 굉장한 임팩을 줬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백기에 있었던 마필이고, 공백기 이전에 썬더드림은 거의 순발력을 바탕으로 경주를 찌렀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선행마가 이렇게 많았던 경주에서 이 마필이 팔렸다? 이럴 때 지금 한마디 하죠. 돈질이 들어갔다. 이런 거는 돈질이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은 5 놓고 팔리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돈질 들어간 마필이거든요. 물론 마필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지만 돈질이 들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마필이고, 여기에 라운드 하이맨, 그리고 문학스톰의 어설픈 인기, 여기에 이스트점까지 인기도를 봐도 완전히 개혼전이에요. 대끼리 6.3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막건이 9배예요 나머지 막건들은 뭐 난리죠, 난리. 예. 자, 그렇다면 여기 출주하는 이 인기마들, 다수의 인기마들의 능력, 과연 이 정도의 인기도가 과연 합당한 마필이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죠. 자, 이 레이스 첫 번째 마필부터 볼까요? 캡틴 372입니다. 캡틴 372를 평가하기 전에 첫 번째 예상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마필은 선행마인데 과연 선행을 나갈 수 있어, 없어? 근데 기록을 보면 선행을 나갔던 경주에서는 기록이 다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마필이 이 마필이에요. 근데 여기서 놓칠 수 있는 게 있죠. 부중이에요, 첫 번째. 자,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 52kg. 그 전에 57을 달았을 때 선행을 나가서 졌죠. 상대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전에도 52kg. 대부분의 이 마필은 저부중에 선행을 나가서 버틴 마필입니다. 기록이 좋았을까요? 기록 자체를 보면 14초 2, 14초 1. 이게 마지막 GF 타임이 14초대를 끊었다는 거는 저는 경마는 기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보는 기록이 이 GF 타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마지막 200m 타임이거든요. 이 GF 타임이 일정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마필의 일관성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때 12월 31일 경주로 빨랐을 때 13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14초대. 이 얘기는 뭐죠? 기본적으로 1200m에서 14초대 마지막 GF 타임을 끊는 마필들은 뭐다? 걸어가는 말들이다. 두 번째, 상대 보세요. 지난번에 뭐 이겼습니까? 1번마 컴플리트. 이거 3착으로 올라와서 1번 게이트 타고 밀려 들어온 말이야. 어떤 편성입니까? 엿 같은 편성인 거죠. 한마디로 캡틴 372에게는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51을 달고. 그리고 마지막 GF 타임 14초. 나머지 말할 것도 없는 경주예요. 12월 달에 스프링 이거 7살짜리 마필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 마필에 대한 평가. 부담 중량이 56까지 올라갔어요. 첫째, 부담 중량이죠. GF 타임이 14초대가 나오는 말인데. 두 번째, 이거는 대강 봐도 지금 얘보다 빠른 마필들이 만만치가 않아. 물론 1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쉽게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경주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1200을 끊어요. 선행마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부담 중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스타트를 끊어서 여기까지 자기 호흡을 얼만큼 타느냐예요. 근데 선행마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압박이 있죠. 호흡을 더 쓰게 되는 거죠. 근데 56을 달았어. 위험한 거죠. 그래서 1번마 캡틴 산치 같은 마필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마필들은. 그랬을 때 단순히 책자를 보시고 이 마필이 지난번에 1착했고 3착했고 1착했고 2착했고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선행마일 경우에는. 특히나 선행마를 판단할 때는 항상 GF 타임. 이걸 주목해라. 두 번째, 상대를 잘 생각해라. 편성이죠. 누구를 상대로 띄었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1번마 캡틴 372는 책자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냥 지우고 시작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고민할 게 없는 말이에요. 제가 이 레이스에서 배당마를 축으로 공략을 했어요. 캡틴 372 인기마였어요. 엮어서 한 40배당 나왔거든요. 받치지도 않았어. 왜?
안 되는 말이니까. 배당 따위 바친다? 안 되는 말은 배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캡틴 372가 이런 약점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얘가 선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이스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선행만 많다 그랬죠. 근데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캡틴 372가 선행을 가는 경우죠. 그럼 나머지 마필들은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죠. 뭐가 있죠? 인기마 중에? 자, 마이웨이. 지난번에 선행 갔어요? 선행 갔어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1400m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마필인지. 위험하죠. 위험해요. 무조건 위험한 마필이에요. 두 번째, 강한 키는 말할 것도 없고 썬더드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가 그나마 인기를 얻었던 이유는 뭐였냐. 데뷔전에서 취입으로 왔죠. 그리고 이전째 작년 11월 달에 강하게 압박하는 마필을 이기고 올라왔어요. 근데 상대를 보면 그리 매력적이지가 않아. 그리고 11월 달에 출주했으니까 거의 몇 개월 만에, 5개월 만에 나온 마필이에요. 근데 얘가 인기마였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부담 중량입니다. 두 번째, 선취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거 처음에 데뷔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혈통 우승. 이게 우리나라 들어온 외산마들 중에서 혈통적으로 따지면은 빅10에 무조건 들어가는 말. 기본기가 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돈이 실렸다? 돈질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라운드 아이맨. 이거 극단적인 선행 마필입니다. 이건 극단적인 선행마예요. 선행을 못 나갔을 때와 나갔을 때 차이가 분명히 나는 마필이에요. 근데 얘도 56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슈퍼 피니시라는 마필 58 달고 이 마필 나왔을 때 이 마필 세게 봤던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인기 순위 1위가 얘였기 때문이에요. 얘를 지울 수 있었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못 가는 경주니까. 나간다고 해도 힘쓰는 마필이니까. 캡틴 산치라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9번마. 전 솔직히 9번마 약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트 점프. 이건 기본적으로 기본기 자체가 높은 마이라고 생각해요. 더구나 51km.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이스트 점프의 이번 경주의 전개는 선행이 아니었어요. 따라가는 전개였는데 실질적으로 레이스에서 똑같이 타더라고요. 똑같이 타서 부러졌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챔프가 이번에 지기는 했지만 다음에 1400 정도에 나왔을 때 조심해라. 얘는 오히려 1200 단거리보다 1200, 1300, 1400 이런 거리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물론 직전에 1400에서 지기는 했는데 다음에 나왔을 때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장 강하게 봤던 마필이 있습니다. 이번 주 10일 경주에 제가 추천 막권입니다. 중거리 한계인 8번. 8번이 뭐죠? 원더프리크. 제거리 내려오고 선행만은 많고 한 주 밀려 나왔는데 이거 원래 지난주에 출주를 예정했다가 한 주 밀려 나온 거거든요. 해줄이라 믿고 갑니다. 편성, 중급, 강도, 약중, 주공, 89. 이게 한 70배당 정도 됐을 거예요. 후공 85. 원래 83에 주력을 83에다가 제가 후공을 하려다가 5가 돈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85. 그리고 8번만을 놓고 3번, 4번, 6번까지. 고르게 배당권으로 싹 다 받치고 갔던 경주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레이스에서 8번마 원더프리크를 과연 어떤 조건에서 세게 받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히스토리가 없이 배당을 터뜨리는 말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원더프리크라는 마필은 원래 데뷔 초에 마방에서 기대를 굉장히 했던 마필이고 1800, 1700까지도 섭렵을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부상 때문에 공백기가 있었죠. 그리고 출주했던 경주가 12월 2일 경주였습니다. 1800에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마필이 1800, 1700을 경험도 하고 입상도 하고 우승도 했지만 데뷔 초부터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원더풀 위크라는 마필. 더구나 48조의 관리 스타일상 이거 중거리 안 되는 말이다. 48조는 마방에서 마필이 들어와서 데뷔를 걸치면서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체형을 키우고 근육량을 키우면서 순간적으로 힘을 키우는 그 조교는 굉장히 탁월한데 문제는 호흡이 계속 딸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48조 마필들 중에서 중거리에 성공한 마필이 몇 마리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그 마방의 관리 스타일이거든요. 자, 12월 2일 날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조교평, 공백기, 눈에 차는 정도는 아닌데 하이군과의 병합에도 길게 뻗지 못한다. 그러니까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조교 때 정상적이지가 못했어. 자, 복귀평은 딱히 액션 없이 결대로 현장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때 마필 되게 안 좋았거든요, 현장에서. 물론 팔리지도 않았어. 근데 중요한 건 마신차를 보세요, 마신차를. 5착으로 왔는데 2착과의 마신차가 2마신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현장 상태가 좋지 못했음에도 기본이 있다. 조교시 올라오는 시점을 판다. 얘는 기본적으로 걸음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교 때 변화를 보는 게 우선이죠. 자, 그리고 12월 30일. 12월 2일 날 출주하고 12월 30일 날 나왔어요. 자, 12월 30일. 조교평. 어디 아픈가? 조교시 액션이 안 나온다. 체형 또한 살 얇음이 있다. 이마필이 하이굴에서 연투 칠 때는 누가 봐도 조교 때 와, 짱짱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부상 때문에 공백기를 거치면서 이때도 내리막이었고 이때도 강도를 올리지 못했어요. 자, 복귀평 볼까요? 2선 느리게 완벽한 전개를 태웠음에도 마지막 구간 임팩이 없다. 이 얘기가 뭐냐? 착순이 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때도 오착을 왔죠. 근데 이때도 오착을 왔어요. 근데 차이가 좀 있었어. 무슨 차이가 있었냐? 이때 오착은요, 똑같은 오착이라도 마지막에 자세가 안 무너졌어. 제가 지난주에 원픽 경주만 해설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필을 분석을 할 때, 특히나 복귀를 볼 때 마지막 150, 120 구간에서 마필의 자세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딱 보면 이 마필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일지가 딱 눈에 찬다고 얘기했어. 이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착을 똑같이 와도 자세를 유지하면서 왔어. 그래서 제가 조교평에다가 조교시 올라오는 시점만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조교 때 강도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5등을 왔는데 이때는 어떻게 왔냐? 임팩이 전혀 없어. 마지막에 자세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2선 느리게 태웠다. 이 레이스 잘 생각해 보세요. 10번마가 선행을 나갔어요. 10번 피니시가. 졸라게 느린 말이에요. 약한 말이에요. 얘 보내놓고 2선에서 원더풀 이크가 2선에서 딱 붙어갖고 최적 전개를 했어. 4코너까지 힘 한 번 안 쓰고 갔어. 직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맥없이 떨어졌어. 이 얘기는 뭐야?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단 얘기거든. 전 솔직히 이때 딱 보면서 이게 말이 망가졌나라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2월달. 이때 약간 공백기가 좀 있었죠. 2달 만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조교입니다. 조교평. 강도 나온다. 마필 특유의 탄성도 오르고 회복세로 봐야 된다. 주의. 그래서 어떻게 봤다? 나는 이걸 되게 세게 봤다. 대가리가 있었던 경주였어요. 이클립스. 그리고 저는 한방 막권이 원더풀 이코였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혹했죠. 졸라 참혹했어요. 난 솔직히 이 레이스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 잘못 봤나? 아니, 조교 때 문제가 있었던 마필이 조교 때 상승을 했는데 왜 이 정도 상대들 틈에서 개꼬랑지를 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복귀를 보잖아요. 와, 말도 안 되는 복귀를 탔습니다. 이렇게 무리 없이 코너까지 진행하고 150 구간에서 무너져. 이건 호흡에 대한 문제가 있다. 물론 호흡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선에 붙이는 과정하고 이때 이 선에 붙이는 과정이 좀 달랐다는 거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레이스에서 누가 2착을 왔냐? 동일마방에서 같이 출주했던 이마필은 인기마였고 이마필보다 덜 팔렸던 TG인디, 얘가 입상을 했. 공교롭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구라고요. 그건 구라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고, 저는 이 레이스를 통해서 발견했던 부분은 그거예요. 결국 얘는 호흡이다. 마체에서 오는 호흡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호흡에 문제 있는 마필들은 어디에 변화를 줘야 돼요? 거리죠, 거리. 해서 제가 썼던 게 거리 조정이 필요하다. 1700 이상은 안 된다. 왜? 코너가 2번 있으니까. 코너가 2번 있으면 말을 2번 잡아야 되거든. 이렇게 호흡이 딸리는 마필은 호흡을 2번 쓰는 말이 아니거든. 해서 적정거리가 1600. 이런 마필들이 1600이 아주 적정이야. 그리고 1300. 딱이다, 딱. 이런 마필들이 가장 힘쓰기 좋은 거리가 1600이 1순위. 1300이 2순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솔직히 원더프리크의 딱 마필을 평가를 하면서 이때 경주를 보면서 일단은 아픈 상태에서 컨디션이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되면 거리 변화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나왔을 때 거리만 내려오면 좀 세게 봐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마필이거든요. 자, 이 마필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8번 조교평을 볼까요? 분명히 좋아진 게 맞다. 주행, 마체, 반란, 리듬도 좋고. 이게 뭐냐면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교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안 풀고 딕지성까지. 그러니까 이 원더풀 이크라는 마필은 이때 조교만 하더라도 정상적인 조교가 없었어. 구보로만 반 잡지도 않고 길게만. 근데 이때부터 어떻게 됐다? 마필을 세게 모기 시작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조교란 거죠. 근데 터무니없이 졌어. 근데 이때 조교가, 이번 경주 준비하는 조교가 어떻게 바뀌었다? 안 풀어요. 그래서 조교편 어떻게 썼습니까? 이번에는 따라가려고 하나? 물음표. 궁금한 거, 왜냐? 조교편들이 바뀌었거든. 암튼 신경 엄청 많이 쓴다. 원더프리크. 그리고 어디에 나왔습니까? 1200에 나왔습니다. 저는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건 1200에 원래 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1200에 나온다고 해도 이런 편성은 안 맞아. 왜? 이거는 선행마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초반 타임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게 너무 뻔하거든. 그랬을 때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 1200 출마 등록을 냈을 때 처음에 그게 머릿속에 딱 자리 잡았어. 근데 막상 출마표가 딱 떴을 때 이거 가능하겠다. 왜? 이게 선행이니까. 캡틴 372가 1번 게이트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어설프게 팔려나가는 선행말은 다 작살난다. 여기에 보세요. 대부분 다 선행마예요. 다. 여기서 그나마 검증된 선입권 추입이 가능하다? 볼 수 있는 마필 몇 마리나 됩니까? 그래서 이게 팔린 거예요. 썬더들이. 근데 공백기 있잖아. 그리고 8번마 원더프리크. 또 하나가 더 스파이커인데 얘는 나이가 벌써 할아버지야. 끝났어. 14조 말이야. 자, 그러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발 부탁이야. 대놓고 하는 광고입니다. 길지 않으니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용마식 경기원자 배팅볼이 등 시작하죠. 비가 계속해서 온 상황에서 야간 경마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3번 비아리칸 하이군부터 이마필에 대한 평가는 힘이 좋고 1402내 경기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는 흥군이가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조교를 시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이마필의 변화폭은 상승. 여기에 야간 경마의 특성, 예측 게이트 3번마 비아리카를 이번 경주 역배당마의 축이 아닌 아예 배팅의 축으로 4번마 파워프라성, 8번 나운티머스, 11번 아르고무적. 저의 판단은 3번마 비아리카를 조합의 축으로 4번 11번. 그림 나쁘지 않아. 야, 파고 나면 안 됐다. 파고 나면 안 됐다. 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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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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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씨발. 그렇지. 정정이. 씨발. 나 그냥은 안 가. 씨발. 내가 그냥은 안 가. 정정이. 아니 정정이 느낌이 딱 좋더라고. 딱 바닥에 있는데.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스타트 나옵니다. 다분히 예상했던 대로 이게 원래 캡틴 삼치가 제일 빠른 경주가 아니었는데 내측에서 밀어서 선행을 나가는죠, 지금. 예. 스타트는 6이 제일 빨랐는데 다들 지금 조심하는 거예요. 왜? 선행마가 많으니까. 그리고 내측에 캡틴 372가 있으니까. 캡틴 372가 지난번에 그 전에 입상했을 때 선행할 때 어떻게 나갑니까? 여유있게 나가. 근데 밀어 나갔잖아.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죠. 선행마는 쭉 나와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자기 호흡을 타고 가느냐예요. 그냥 경주 보셨잖아요. 다시 볼까요? 자, 1번 게이트 다시 한번 보세요. 1번 게이트 캡틴 372가 어떻게 움직이나 보세요. 단 한 번도 안 쉽니다. 보시잖아요. 단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몰죠. 박우론이가 채찍도 대고 난리를 칩니다. 왜? 자기도 알거든.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걸 알거든. 계속 밀어요. 계속. 그러면서도 시원하게 못 나가. 그러면 형님들이 봤을 때 이마필이 3, 4코너 지금 진입하고 있죠. 호흡이 어때요? 쉬는 구간이 없어. 여기까지 지금. 이빨 쓰고 오는 거야. 그러면 이 순간에 어떻게 됐다? 이 순간에 얘는 이미 서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쓸 건 다 썼어. 얘는 이미 끝난 말이에요. 그 다음만 보면 되거든. 그럼 여기 찾는 게 뭐가 있어요? 8번을 찾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정균이가 대단히 영리한 선택을 했던 게 8번의 움직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하죠. 8번 스타트 스피드가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있는 말이죠. 근데 정균이가 어떻게 된다? 다 보내놓고 탄다.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일부러 들어가잖아요. 내측으로. 바깥으로 안 빼잖아. 왜 바깥으로 안 뺍니까? 여기 지금 말들이 많거든. 안에서 바닥에서 딱 참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1위 선행을 갔다는 거는 뻔한 경주거든. 근데 솔직히 저는 조금 걱정을 했어요. 1200에서 과연 여기서 뽑아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8번마가 완전 호미권에 있는데, 자, 제가 어느 순간에 됐다 싶었냐. 정균이가 이건 진짜 잘 탄 거예요. 자, 돕니다. 자, 여기서요. 여기서 만약에 정균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정균이가 여기를 파지고 들어오잖아요. 못 왔어요. 어찌 보면 정균이는 승부를 한 거예요. 내가 바닥 추입해서 어차피 끄집어낼 거라면은 무조건 바깥으로 빼야 된다. 왜? 내측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잘못하면 묻힌다. 왜? 여기서부터 타고 나왔거든. 근데 이런 말을 갖고 내측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내측으로 기댄다. 100%에 이거는. 이렇게 와서 내측으로 오려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와서 여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 그런 팔수가 있거든? 근데 정균이는 여기서 엎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경험 없는 애들은 엎어 나왔는데 내측에 공간이 있으니까 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존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측에서. 끝나는 거죠. 잘 보세요. 정균이가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여기서 철저하게 바깥으로 빼요. 절대 앞으로 안 들어가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1이 죽고 2선에 있던 3이 버티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5도 버티기로 가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잘 보시면은 8, 5가 지금 치는데 둘 다 어디 있었어요? 최외가. 내측에 있던 말들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팔을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좀 어렵지 않겠어요? 왜 팔을 대가리 잡으셨어요? 전 솔직히 처음부터 대가리 잡을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예시장에서 마피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출주마 11마리 중에 아무리 내가 예시장에서 말을 처음 본다고 해도 11번 마는요 정말 한마디로 번쩍번쩍. 요 방송 끝나고 마사회 들어가셔서 경주 전적을 보시고 결과를 보시면은 예시 컨디션이 나와요. 그리고 주로 출장이 나옵니다. 주로 출장 예시 컨디션을 보잖아요. 얘밖에 안 보여요. 자, 결과 좀 볼까요? 복승식이 37.8배. 솔직히 조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마필의 인기도에 비해서. 이마필은 연승식이 4.5배가 나온 말이거든. 삼복승식이 35.8배. 잘 보시면은 삼복과 복승식의 차이가 거의 없죠. 오히려 삼복이 낮아. 이것 때문에 불만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사실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아니 8이 비인기만데 아무리 3, 5가 팔렸다고 해도 이마필들이 존나 팔린 게 아니거든. 그 와중에 조금 더 팔린 거거든. 얘네 막권 8배밖에 안 나온 막권이야. 여기다 갖다 붙였는데 복수면 낮아.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선수들이 많아져.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드린 얘기가 뭐예요? 안전하게 먹어야 된다. 복승보다 삼복을 더 많이 샀다는 얘기야, 결국. 왜? 안전하게. 저는 이 판단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 레이스에서 보여줬던 8번마, 특히나 8번마에 기승했던 문정균 기수. 나이 꽤 많거든요. 18기거든요. 대단했다. 그리고 다음에도 형님들이 이와 비슷한 유의 경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나 선행마들을 판단할 때 생각을 잘 하시길 바래요. 특히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있죠. 디테일하게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특히 선행마든 취입마, 특히나 선행마들의 마필 능력을 평가할 때는 항상 GF 타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필을 보면, 그 기록을 보면 이 마필의 일관성 그리고 그 마필의 호흡 이게 딱 드러나니까 선행마를 판단할 때 이 마필이 능력 선행 마필이냐 아니면 단순한 선행 마필이냐 그 기준점은 첫 번째 형님들께서 책 보시고 가장 먼저 평가할 수 있는 거 GF 타임. 3F 타임 필요 없고요. 중간 2코너 3코너 다 필요 없어요. GF 타임만 보시면 이 마필의 미래가 예측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정준아, 내가 솔직히 존나 고마워. 마음 같아서는 떡이라도 보내고 싶다. 어제 내가 존나 힘들었거든. 내가 어제만큼 김정균 기수를 마지막에 간절히 외친 적이 없다. 이 자리를 빌어서 문정균 기수 고맙습니다. 정준아 살려줘. 딱. 1200m 혼합 3등급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대놓고 하는 광고입니다. 길지 않으니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1경주전자 배팅 브리핑 시작하죠. 오늘 많이 아쉬웠죠.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막경주 쪽팔리게 지고 싶진 않습니다. 처음에 봤던 그대로 갑니다. 선행마가 많죠. 무조건 싸우는 경주입니다. 무조건 경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이 레이스에서 저는 기대마가 있습니다. 8번 원더프리크. 재검 받고 나서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페이스를 만들지 못했는데 직전부터 체중이 빠지고 또 이번에도 체중이 빠지고 여기에 상대마들의 무거운 부담 중량 플러스 알파 52kg 이 바퀴를 아주 강한 축으로 1번마 캠핑 산체리는 고민도 하지 마라. 이 부중 이 조건에서는 배팅 자체가 안 되는 마필이니까 성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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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씨발, 그냥 안 가. 성균아, 내가 그냥은 안 가. 내가 그냥은 안 간다, 성균아. 오지게 걸릴 뿐. 와!